안녕하세요. MC 조명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엉덩이 통증 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치료법도 다양하고 또 어떤 질환인지 감별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신 김병우 원장님과 함께 허리와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병우 원장의 척추관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의학 박사이신 김병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원장님 최근에요. 허리 아프다, 엉덩이 아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을까요? 엉덩이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라는 거는 연관성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질환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척추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척추 질환.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척추 질환 이외에 골반에 생길 수 있는 골반 질환이나 네. 혹은 이제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고관절. 네, 고관절도 바로 그런 통증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 질환들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질환들이 다 똑같이 허리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엉덩이 통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또 이제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사실은 또 허리인 경우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또 꼬리뼈가 아파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직접 진찰을 해보면 꼬리뼈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위치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치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촉진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되고요. 또 간단한 검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엉덩이 통증이 있다든지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꼭 내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9세 여성이시네요. 전체적으로는 엉덩이와 허리 통증을 모두 호소하고 계시고 특히 좌측 엉덩이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네,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앉기가 힘드시다. 아, 힘드시겠는데요? 또 다리를 꼬면 아프다. 잘 때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도 네? 중요한 포인트들, 의사들이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언제 아픈가예요. 아, 네. 아픈 시점. 맞습니다. 아픈 시점도 중요하고 네. 기간도 중요한데요. 하루 중에 때도 중요하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도 보면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네. 바로 다리를 꼬우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하시는 것과 네. 그리고 잘 때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어떤 질환일지 대충 짐작을 하면서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MRI 검사상에서 우리가 척추도 찍었고요. 골반도 검사를 했어요. 두 네. 가지 검사를 하게 됐는데 네. 워낙 이제 특징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가 모두 필요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척추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검사상에서는 퇴행성 디스크하고 약간의 협착증 정도만 진단이 된 거고 네. 특별한 병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골반을 검사를 해보았더니 네. 검사상에서 힘줄 쪽에 염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고관절에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 관절 주머니. 그죠? 그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 누울 때나 혹은 다리를 꼬을 때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통증 자체는 심해서 네. 처음에 오실 때는 나 수술할 것 같은데 라고 네,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실 오시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서 약물 치료와 충격파 그리고 부위에 대해서 통증 주사 치료로 간단히 해결된 경우고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의 호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원장님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척추 질환과 골반 질환 이 두 가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어떤 동작, 어떤 자세를 할 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골반 질환, 고관절 질환은 다리를 꼬거나 네. 혹은 양반 다리를 하거나 네. 이럴 때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가 자세를 이런 것들도 과하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자세 때 통증이 생긴다면 고관절 질환을 하지만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아프거나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네. 이때는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가진단법만 믿으면 안 되겠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연령이 있으시거나 혹은 젊으신 분들도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느 쪽을 치료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후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고생하는 기간도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참 원인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자분도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허리 통증으로 오셨어요. 네.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든 아이고, 상태였죠. 네. 네. 서 있으면은 이분은 양쪽 다리로 내려오기는 해요. 네. 근데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한 상태. 이분도. 네. 네. 그리고 여름에도 막 발이 시려가지고 네. 양말을 신으셔야 되고 네. 지속적인 치료는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증상이 다양하시네요. 네, MRI 상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었어요. 네, 협착. 네, 그래서 허리에 3번과 4번 사이에 척추 협착이 있었고 네. 사실상 타병원에서도 시술을 경험했는데 정말요? 맞아요. 효과가 없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아이고. 병력도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수술이 네. 우선시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워낙 심각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는 않으셨고, 네, 부담스럽죠. 네, 지금 당장 수술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증상,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시술을 결심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시술을 받으신 건가요? 경막의 카테터 시술을 받게 되셨어요. 네.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성형술 그리고 풍선 확장술 이런 형태로 알려진 건데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사용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의 공간이라는 곳을 약물을 주입하고 염증을 씻어내고 유착을 제거해주는 비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이 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카테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네, 옛날엔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점점 소형화가 되고 지금은 이 끝에 이제 풍선 기능이 달려 있으면 풍선 카테터라고 하는 거죠. 네, 주사로 약이 잘 도달하지 않으니까 네.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가 바로 카테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경막의 카테터 시술은 시암 영상 유도 장치라는 걸 통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관이 올라오는 게 네, 보이죠? 네, 보이네요. 네, 직접 보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디에 느낌이 오는지. 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술 시간이 네. 또 메리트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술법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경막의 카테터 시술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부분 마취,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15분 내외의 짧은 오. 시술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짧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사라고 하는 것은 맞다가 보면은 사실 환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약물이 전달되지 못해서요. 아, 네, 그렇구나. 그 약물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가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술 방법인데요.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시술법을 이분은 하고 계셨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이번엔 남성분이십니다. 네. 우측 엉치 통증, 우측 종아리 통증, 이번에는 오른쪽을 다 아프다고 하셨네요. 우측 엉치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셨고 또 오전에 통증이 심하다.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죠? 중요하죠. 네. 야간 오전에. 통증, 오전 통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1년 정도 되셨으면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골프, 등산 이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네. 좀 일상생활에 좀 제약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런 분들도 우선은 원인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분은 이제 MRI를 보시면 퇴행성 디스크와 함께 협착증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고관절 쪽 질환이 아니라 척추 질환이었던 척추질환. 거죠. 네. 근데 보면 4번하고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거기에 특히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아이고. 신경 뿌리를 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다고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까지도 내려가고 활동량이 많으니까 저 터진 디스크가 계속 신경을 건드리게 되겠죠. 계속 네. 움직이셨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등산을 하시다가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근데 아프시겠다. 어느 순간 아픈 거죠. 네. 네. 또 어떤 날은 괜찮아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하시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막 미안할 정도가 돼서 그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셔서 지금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카테터 시술은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원인을 제거하는 내시경 시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내시경? 네. 척추 내시경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이 받으신 거는 원포탈, 구멍을 한 개만 뚫어서 1cm 미만의 피부 절개만 하고요. 네. 그리고 근육과 인대는 손상 없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내시경 치료법을 받으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 치료법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분은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또 운동을 빨리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은 회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수술 받으면 운동 못하는 거 아닌가? 맞죠.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내시경 치료는 피부 절개만 일어나고 근육과 인대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면은 다 퇴원을 하세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1cm 미만의 절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겉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수술 자체에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 현미경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추간판 절제술이나 감압술은 전통적인 방식의 절개술인데요. 네. 이 절개술로 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를 내시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시경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더 하기가 쉽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화면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척추 안에 있는 일부분에 구멍을 내서 그 부분에 디스크를 노출시키고요. 네. 파열된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꺼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그 디스크를 꺼내고 난 다음에 눌리고 있던 신경이 이제 풀어지게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그 부분이 치료가 돼서 그렇게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통해서 엉덩이와 허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6세 남성입니다. 양쪽 엉덩이 통증 가지고 계시고요. 허리 통증과 허리 펴기가 힘들다라고 하셨네요. 네. 아, 이분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직업이 주방장이십니다. 네, 셰프님이시고. 네, 우측 다리가 당긴다. 네. 우측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마비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맞아요. 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증상은 양쪽 엉덩이 통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다리로 내려오는 증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남의 다리 같은 느낌이 나는? 아,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걸 환자분들이 마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직업을 하고 이러시다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든 상태여서 네. 근본적인 원인도 찾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상의코자 내원을 하신 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분은 그럼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우선 MRI 보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일단 환자분께서는 협착증이었었어요. 역시나 협착증.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많은 질환이 엉덩이 통증이어도 뭐라고 그랬죠? 척추 질환. 네. 네. 골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젊고 검사상에서도 깨끗했었고요. 네. 이분은 협착증이었었고 네. 4번과 5번 사이에 양쪽이 다 막힌 협착증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환자분께서 시술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네. 좀 제거를 하는 치료를 희망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신경차단술과 같은 치료를 그래도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요. 아, 이미 받고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카테터 시술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카테터 시술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신경차단술과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치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을 조금 효과적으로 확실히 제거를 하는 치료를 선호하시게 됐고 네. 그래서 내시경 치료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더 근본적인 치료법인 거네요. 네, 원인을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비수술은 통증을 조절하는 네. 것, 그리고 수술적 치료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는 네, 거니까 내시경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으신 건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척추 내시경으로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하시게 됐는데요. 네. 척추 내시경으로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은 이제 치료의 도구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로 시행하게 되는 디스크 제거술, 황색인대 제거술, 신경공 확장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 네. 육안으로 절개를 해서 했느냐 하고 1cm 미만의 피부 절개로 최소 침습으로 내시경으로 했느냐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실 수 있는데 네. 내시경 영상에서 보시면 저희가 제거한 부분이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네. 저게 바로 황색인대입니다. 아, 황색인대구나. 저분은 디스크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신경을 누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프셨던 네, 거구나. 그래서 엉덩이 통증이 많았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경에 시작되는 뿌리에 시작되는 부분을 누르니까 네. 엉덩이 통증이 생기게 되고 서 있을 때도 좀 구부정해야 편해지고 똑바로 네. 쓰면 통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가끔씩 잘못 쓰게 되면 오른쪽 다리로 마비가 오듯 네, 내려가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시경적 치료로 치료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럼 이 내시경 시술법은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한 건가요?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대부분의 환자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개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의 거의 한 90% 가까이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의 유압술, 유압술.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네. 양쪽 다리 통증하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설명을 들어보면 앞에 분하고 비슷하네요. 증상은 거의 네. 같아요. 그리고 최근엔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도 3번씩이나 맞았고, 그죠? 그리고 타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내시경을 권유받았는지 아니면 카테터 시술인지는 환자의 진술이니까 정확치는 않죠. 네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똑바로 가기도 힘들고 아이고. 펴기가 힘든 상태인 거죠. 네. 통증은 굉장히 심해진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고, 네. 사실은 이 환자분은 내시경을 하고 싶어서 오시기는 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왜 내시경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이 환자한테 맞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MRI를 보면 4번, 5번의 협착증이에요. 네, 역순의 협착증. 그죠? 그리고 척추가 좀 어긋났어요. 네, 어긋났네요. 네, 이게 전방전이증인데 제가 엑스레이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거든요. 네. 엑스레이상에서 어긋난 정도가 조금 많이 어긋났죠. 약간만 어긋나게 되면은 내시경적 감압수로도 가능한데 네. 이게 많이 어긋나면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 척추 불안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긋나면서 불안전증이 있는 걸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방전이증? 네, 네. 앞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네네. 모든 전방전이증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어긋나거나 네. 많이 흔들거리게 되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깎아서 넓혀놔도요. 네. 흔들거리면서 계속 아프게 돼요. 네네. 그래서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이 더 선호시되는 우선시되는 경우는 척추 불안전증이 있거나 혹은 중증 전방전이증이나 네. 척추 변형 혹은 추간공의 앞뒤가 어긋나면서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유압술이 더 선호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통해서 어긋난 척추뼈를 맞추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불안전증도 없어졌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시술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환자가 허리가 안 아프시다고 그래요. 네, 뭔가 나사를 받거나 고정을 하면 아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흔들거려서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흔들거리지 않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네.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별로 또 치료 효과나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부작용 혹은 주의할 점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거는 오늘 되게 많은 치료 방법을 제가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 방송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된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그 치료 방법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 옆집 그 누구는 맞아요. 그렇게 되고 다 나았고 맞아요. 나 그 영감은 다 나았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이러시거든요. 나도 시켜주세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척추관절 질환의 어려운 점은 같은 질환이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네. 의사 선생님들은 원장님들과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의료진을 신뢰해 주시고 또 소통해 가면서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병우 원장님과 함께 허리 통증 또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